현재 중국에서 한국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많아지면서 논란을 부추기는 형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한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간섭하는 장면이 부쩍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그러더니 최근 들어 갑자기 사드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의 관영신문이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며 한중 간의 불안한 기류를 형성하는데, 현재 중국에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뜻밖의 중국이 고려한 큰 부분도 발견되면서 중국 당국이 크게 당황하는 국면도 연출되고 있다는데, 종합하여 무슨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에서 나온 관련 발언은 중국을 적지 않게 놀라게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한국 간섭은 도를 넘은 지가 꽤 되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유독 매우 거센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행동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시진핑의 사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보다 더욱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중화민족 중심 사상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화민족이 전 세계의 존경을 받게 하고 우수성을 드러내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대표적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정책은 전 세계로 중국이 뻗어나가는 시진핑 주도 국책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정책을 펴섰는데, 이는 등소평의 유엔 연설에도 잘 나타납니다. 등소평은 유엔 가입 시의 명연설을 통해 통찰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는 만약 중국이 나중에 강대국이 되고 패권을 주장하며 다른 나라를 탄압하거나 착취하게 된다면 전 세계는 중국 인민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맞서서 싸워 타도해달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 등소평에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중국은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지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문화혁명 등의 집단행동이 이제 중국 내부가 아니라 중국 밖으로 뻗어나갈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등소평은 중국이 힘을 과시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중국을 위협할 요소로 봤던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 이번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정작 잔치집에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과 같은 허탈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 가디언즈는 공산당의 선전행사의 들러리를 서기 위해 올림픽에 참여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등소평이 우려하던 중국 패권주의가 시진핑 정권과 함께 고개를 들었다는 평가인 것입니다. 시진핑 바로 직전 중국 국가주석이었던 후진타오 총리 때는 국내 사정을 살피는 데 주력했었는데요. 물론 후진타오는 국내의 티벳 문제나 천안문 사태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비슷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만, 홍콩과 대만, 주변국인 한국과 미국 등에서는 온건한 자세로 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내부 사정은 안타까우나 한국의 시비는 걸지 않으니 큰 불만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후진타오까지가 바로 등소평이 관여되어 결정한 중국의 국가주석이었다는 점이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엔 장점인과 후진타오 등이 정해놓은 후계자가 모두 초대형 비리에 휩싸이게 되면서 뜻밖의 제3의 세력인 태자당의 시진핑이 등장했고, 그는 대체로 무색무취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장점인 계파 등에서는 특징 없는 시진핑을 허수아비로 세워둔 다음 적당하게 권력을 가져오면 된다는 둥,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판단을 하면서 시진핑을 국가주석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시진핑은 임기를 한 차례만 채우고 다른 계파가 세워질 것으로 모두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전혀 허수아비가 아니라 집권후 곧바로 반대파를 철저하게 숙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소 가진 지론대로 중국의 힘을 이제 보일 때가 되었다며 야심을 펼치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시진핑 이전에는 중국에서는 중국 밖의 사정보다는 중국 인민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게 그 방향이었다면, 이제 정반대로 중국은 그 관심사가 중국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특히 주변국과 마찰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시진핑 이전에도 동북공정을 하면서 한국에 이따금씩 거슬리는 뉴스를 전하긴 했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이제 한국 자체를 속국으로 규정했고,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에조차 한국을 속국이라 소개하며 트럼프는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 속국이라더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등소평이 후진타오 후임까지 정했다면 현재의 중국의 모습은 전혀 달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반대로 중국에서는 시진핑이야말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인물이라는 극찬을 받습니다. 급기야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기존 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과 맞붙는 지경까지 온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전쟁부터 해서 대만 침공 준비까지 중국은 강경의 변도로 그 정책을 완전 수정한 것이며, 이는 등소평이 경고한 그 모습과 유사했으며 심지어 전 세계가 나서 중국을 반대하는 것까지도 일치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중국은 주변국인 한국에 놀라운 발언을 한 것인데, 이것이 꽤나 노골덕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번영 환95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중국을 넘보는 행위는 지난 한국전쟁을 기억나게 한다라며, 중국은 속국인 한국의 너그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계속된 한국의 도발 행위에 한국의 자비를 베풀기 힘들 것,
지난 전쟁에서 바다 근처까지 밀려났었던 때를 기억해야 할 것이고 사드를 단순히 한국의 내정 문제, 주권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폭탄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내몽고에 있는 3,000km를 스캔할 수 있는 레이더는 뭐냐는 것인데요. 자신들은 한국을 스캔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을 탓하는 내로남불인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에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이미 한한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이 말을 안 듣는다면서 관광객 단체 금지나 한국 제품 수입 금지, 한국 방송 상영 금지 등을 하며 이미 한국 내정에 대해 간섭을 했지만 갑작스럽게 또다시 한국의 사드에 대해 폭탄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하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동북아의 쐐기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동북아의 중심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함으로 해서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한국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인 이익 모두를 지키려면 외교 정책을 잘 수립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왜 하필 이런 말을 하냐고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기가 막히게 감시하고 한국 언론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 곧바로 한국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은 인민의 반군 한국어 통역 장교도 특급 조건으로 채용하는 등 한국에 대한 첩보 수집에 열을 올리며 앞으로 동북아에서 미국과 함께 부상하는 한국을 일면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보인 행보를 문제 삼을 것으로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은 정반대의 포지션으로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도 참여해줬다고 전례연설에서 감사하며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시 한번 미중 간의 샌드위치처럼 압박을 받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과거와는 다르게 힘이 실리지 못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힘의 역학관계에서 중국이 쉽게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국은 미국 중심의 동맹 네트워크에 대한 힘을 확인한 상태이며 미국 CNN 방송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군사 2위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이 바로 군사대국 3위이기 때문에 2위와 3위가 손을 잡으면 미국을 쉽게 이길 걸로 봤습니다만 이번 전쟁에서 1위와 2위의 격차가 너무 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미국 방부에서 나온 관련 발언은 중국을 적지 않게 놀라게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이번에 러시아 공군 규모를 미국에서 파악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다 말하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띄운 전투기나 비행 횟수가 겨우 미국 한 개 항공모함에서 띄운 수와 비슷했다면서 러시아가 전력의 상당 부분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 일부러 공군을 아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 군사력은 미국의 군사력에 비해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게 아닌가라는 파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격한 전투기조차 우크라이나의 미그기에 격추당하는 등 전투기 자체의 성능도 의심을 받은 것이죠. 따라서 중국 전투기의 대부분이 러시아 기술로 왔으며 자체 개발했다고는 하나 그것도 성능 미달인 상황으로 중국의 공군력도 러시아와 비슷하거나 그 이하라는 것이 이번 전쟁으로 판단된 주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본격 사드를 언급하며 한국을 압박하려는 자세를 보이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뜻대로 한국을 압박하면서 과거와 같이 한국을 다룰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상 단군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